자, 이제 탄력성 문제가 들어갑니다. 탄력성. 오늘 아까 탄력성 문제도 좀 풀긴 했지만 탄력성은 중요한 주제죠. 여기 이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응용되는 것도 많고요. 탄력성 개념 하면은 이게 뭐라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 변화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개념이 탄력성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격 탄력성도 있고 종류. 아이고. 탄력성의 종류에서 가격 탄력성도 있고요. 또 소득 탄력성도 있고요. 교차 탄력성도 있죠. 자, 여기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재화인지를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0보다 크면 무슨 재화고요? 정상재고요. 0보다 작으면 열등재죠. 이게 0보다 크면은 대체재고요. 여기 0보다 작으면은 보완재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정상재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사치재와 뭐도 있어요? 필수재도 있다는 사실이 있죠. 자, 이렇게 사치재와 필수재.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출제가 됐죠.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근데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건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하죠. 따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가 있죠. 여기서는 수량이 좌우고요. 가격이 상하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요. 수요가 더 가파를수록이죠. 이러면은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지금 가파를수록 가격이 더 변해요, 덜 변해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고요. 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더 하락해요, 덜 하락해요? 더 많이 하락하죠. 얘보다는 얘가 더 하락합니다.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죠. 결국은 비탄력적일수록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재화들을 우리가 수요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성격이 A 성격이에요, B 성격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B 성격입니다. 굉장히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라고요. 그죠? 맞나요? 가격이 싸다고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고 비싸다고 쫄쫄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돼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예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맞죠? A는 사치재에 가깝습니다. 사치재에서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수량 변화가 큰 재화예요. 근데 이런 재화는 보세요. 자, 가을에 원래 풍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풍작. 원래 농산물이 풍작이다 그러면 가격이 그냥 하락이 아니고 폭락한다.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한다고요. 예? 그리고 흉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 지금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그런 재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혀 뭐 식품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요. 공급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크다 작다. 가격 변화가 공급 변화에 대해서 공급 곡선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크다고요. 우리 먹는 그런 식품 같은 거는. 왜? 성격이 비탄력적인 재화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대신 수량 변화는 작은 거죠. 탄력적일수록은 가격 변화는 작죠. 완만하니까 가격 변화는 작다고요. 대신 수량 변화는 크다고요. 어렵냐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프가 완만하니까 수량 변화는 크고 가격 변화는 작은 거고, 가파르니까 가격 변화는 크고 수량 변화는 적고. 됐나요?
자, 근데 이게 공급곡선도 마찬가지라고요. 공급곡선도 이게 더 비탄력적이고 이게 더 탄력적이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때.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자, 얘를 따라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얘를 따라 더 많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A, 이게 B면 가파른 쪽을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가파른 쪽을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죠.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쪽이 비탄력적이든,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면 다른 녀석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폭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쪽은 우리 부동산 공급이 이렇단 말이에요. 부동산 공급이.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막 급등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고요. 수량은 덜 변하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변하고 수량은 더 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양익이 나오는지 가격이 나오는지를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비탄력적일수록 해서 뒤에 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적게 변하는 거죠. 비탄력, 양은 적게 변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했는데 가격이 나왔어요. 탄력적일수록 했는데 가격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가격은 덜 변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딱 이렇게 이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됐나요? 그러면은 정리가 되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극단적인 경우죠. 이때는 뭐만 변하는 거예요?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량만 변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게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총 수입, 판매 수입 뭐 이런 얘기예요. 또는 임대료 수입. 자, 요거는 뭘 그리면 돼, 이거? 이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프. 자, 요 한가운데가 탄력도가 몇이요? 이 양쪽 끝이 여기가 0, 여기가 무한대. 탄력도가 0이고 탄력도가 무한대. 제일 낮은 수준이 탄력도가 0이고 한가운데는 탄력도가 1이에요.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탄력 구간. 여기는 비탄력 구간. 어떤 사람이 여기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 100원에 10개 산다 이런 뜻이죠. 100원에 10개 사면 이 사람이 얼마를 지출해요? 1,000원 지출하죠. 그 1,000원 지출하는 게 바로 뭐예요?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에요. 수입. 판매업자의 수입을 공급곡선에서 찾지 않습니다. 수요곡선에서 찾습니다. 왜? 아무리 판매업자가 많이 물건을 내놔도 이거를 수요자들이 안 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판매 수입이 없어요. 판매 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요자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뭐라고요? 넓이가 판매 수입이라고. 이 넓이가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넓을 때가 어디라고요? 한가운데가 가장 넓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자, 여기서는요, 이 판매 수입이 얼마 안 돼요. 여기서는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넓이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수탄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탄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이때는 가격을 내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탄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 또는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총 수입, 판매 수입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탄력도가 이럴 때는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수탄 얘기하고 있어요. 수탄. 공탄은 안 봅니다. 수탄이 이럴 때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요걸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는 미분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요 순간 변화율,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런 직각쌍곡선의 경우에는 여기서 넓이를 측정하든 여기서 넓이를 측정하든 이 넓이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어디서 하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1이에요.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 이런 경우에는 전혀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탄력성과 총수입 판매 수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이 있어요. 뒤에 경기 변동론에.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있어요. 그거는 정책론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고 뒤에서 할 거니까 정책론하고 얘기하고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탄력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뭔 요인, 무슨 요인에 의해서 탄력성 크기가 결정되느냐.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대체제가 어떠할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는 이 수요량을 줄이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고려하는 기간이 어떠할수록 길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이 한자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격 수준이 낮잖아요.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탄력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무한대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격 수준이 대체로 어떠할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이게 한자로 이렇게 쓰면 되죠.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것도 마늘 다짜죠. 용도가 많다는 얘기가 결국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것도 결국 대체제가 많다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신수탄, 중공탄 할 수 있죠.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신수탄, 중공탄. 대체로요, 이 시장을 세분한다는 거 있죠. 요놈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수요 탄력성이 상공업용 부동산 수요 탄력성보다 이게 탄력성하고요. 이거 탄력성하면은 이쪽이 더 큰 편이 이쪽이. 얘는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양하죠. 다양한데 상공업용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좀 다양해서 이렇게 대체할 만한 것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공급 탄력성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도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해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지금 탄력성이 다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쪽이.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해야 돼요? 생산에 걸리는 시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이러면은 탄력성이 작아져. 비탄력적이 돼요.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장에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럼 탄력성이 작아집니다. 이 두 개를 조심해야 돼요. 됐죠? 자, 이러면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써드린 게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거미집 모형하고 또 조세 귀착이에요. 그 말로만 좀 설명드리면 거미집 모형은 원래 좀 중요도가 낮아요. 거미집 모형에서는 수렴형이 되느냐 발산형이 되느냐 그 내용인데 수탄, 수, 공탄발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 근데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나왔어요.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와서 원래는 좀 쉬어갈 때가 됐어요. 몇 년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요. 다음에 조세귀착은 늘 중요합니다. 조세귀착. 이거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수요자가 더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더 부담하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 지금 이거 하고 같이 물으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누가 덜 부담? 수요자가 덜 부담이야. 맞나요? 예,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지금 생각해야 돼. 지금 졸음 있는 눈으로 보다가는 이게 하나도 기억 못 합니다. 자, 이럴 때, 가격을 인하하면은 세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조세기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가격을 인하하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OX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런 경우에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총수입, 판매 수입 얘기를 꺼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수탄이 1보다 클 때 조세를 부과하면 어때? 조세를 부과하면은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느낌에 맞는 것 같죠? 둘 다 맞는 것 같죠?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다고. 조세기착에서는 반드시 둘을 같이 봐야 돼요. 상대적 탄력도요. 조세기착은 반드시 둘을 다 봐야 된다고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 상대가 없는데. 상대적 탄력도라 그랬잖아요. 예? 시험을 봤는데 한 놈 점수만 보고 얘가 더 잘했는지 제가 더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을 봤는데 어떤 녀석이 95점 받았대요. 어떤 녀석이 95점 받았대요. 그 친구는 몇 점 받았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상대적이라고 할 때는 다른 놈도 봐야 된다고요. 조세기착에서는 반드시 상대적 탄력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수탄이 1보다 크다라는 것만 봐가지고는 공탄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공탄이 몇이에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공탄을 모르면은 누가 더 탄력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것도 시중에 이 틀린 문제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냥 수요가 탄력적이면 전부 다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가 수두룩해.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해서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면 어떡할 건데. 공급 탄력성은 얘기 안 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조세기착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게 다 나와야 되고요. 조세기착 말고 이 판매 수입 나올 때는 판매 수입 또는 총수입, 임대료 수입 나올 때는 이러면은 절대적 탄력도예요. 절대적 탄력도. 이건 제가 쓰는 말이고요. 그냥 수탄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절대적인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 이때는 공탄을 알 필요 없어요. 수탄만 알면 돼요. 수탄만. 수탄이 1보다 작은지, 수탄이 1보다 큰지, 수탄이 1인지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고요. 공탄은 필요 없어요. 판매 수입에서는. 자, 근데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다 그랬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0.5, 0.3일 수 있잖아요. 이게 0.5, 0.3이라도 수요자가 조세기착에서는 덜 부담해요. 근데 수탄이 0.5면 탄력도가 1보다 작잖아요. 탄력도가 1보다 작으면 가격을 낮추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1보다 작은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판매 수입은 요 그림만 보고 얘기해요. 요 그림만. 수탄의 위치만 놓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거 조심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출제 오류가 되면 됐을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질문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30번부터 보겠습니다. 탄력성 30번. 주택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어요. 공급의 비탄력적일수록 했을 때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이 나왔죠. 가격. 비탄력적일수록 했을 때 가격이 나왔죠. 그러면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예요? 덜 변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더 변하죠. 더 상승한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완전 탄력적이네요. 2번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평이면은 자, 또 가격 나왔죠. 수평인데 가격이 나왔어요. 수평인데 가격 나왔으면 변함이 없죠. 2번 틀렸네. 됐나요? 그러니까 키워드 보고 찾아가라는, 키워드 보고 딱 그 핵심되는 이 단어를 보고. 그러면 3번은 완전 탄력적이죠. 근데 균형 가격 나왔죠. 가격. 완전 탄력적인 가격은 변화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비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가파를수록이죠. 근데 양이 나오네. 양. 4번은 양 나왔네. 예? 이렇게 찾아가시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한, 덜 증가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탄력적일수록 나왔죠. 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 양 나왔네. 또 양. 양은 더죠. 더.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됐나요? 간단하죠? 아, 죄송합니다. 혼자 속으로 너만 간단하지 나는 헷갈린다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딱 내 그 매뉴얼을 정해놓으라고. 매뉴얼을. 비탄력적일수록 뒤에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보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에서 뒤에 가격이 나오면 더 변하는 거고, 비탄력적일수록 했는데 뒤에 양이 나오면은 덜 변하는 거고요. 양은 완만할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좌우로 변하는 게 양, 상하로 변하는 게 가격. 됐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31번은 여러분 보시고 32번 보십시오. 자, 이제 탄력성 얘기입니다. 이제 계산 문제요. 계산과 관련되는 건데 이건 제 뒤에서도 언급되지만 여기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2란 얘기는 가격 변하는 것의 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고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란 얘기는 소득의 마이너스 1.5배만큼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가격이 10%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그 2배만큼 변해야 되잖아요. 가격 탄력성이 2니까.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20% 감소. 맞죠? 네, 2번이 바로 맞네. 네, 이 문제를, 지문을 저걸 맨 밑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소득이 10% 상승하면은요. 수요량이 15% 증가인가요? 15% 감소죠. 지금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열등제라는, 열등제.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라고요. 그래서 15% 감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가격과 소득이 동시에 10% 상승하면은요. 가격 10% 상승에 따라서 수요량은 20% 감소하고 소득 10%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15% 감소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모두 35% 감소죠. 근데 5% 감소한다 해서 틀린 거고요. 네, 다음에 4번에 이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서,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20% 감소잖아요. 근데 동시에 소득이 10% 감소해요. 소득이 10% 감소면 수요량은 반대로 올라가야 되죠. 소득이 10% 감소하면 수요량은 15% 증가요, 증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 감소에 15% 증가니까 5%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이 지금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죠. 3번에 35%라고 해야 되고요. 4번에 5%라고 해야 되는데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재화는 정상재가 아니고 열등재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1번이고요. 그 3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여기 설명 드린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자, A가 더 가파르고요. B가 더 완만합니다. 1번에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A보다 B의 경우 더 완만한 경우입니다. 완만한 경우 초과 수요 크기가 더 크다. 맞나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또 임대료 규제가 나왔네. 임대료 규제를 한다면 어디에 합니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아래에다가 규제하죠. 임대료 규제는. 맞습니까? 시장 균형 가격이 여기면은 규제를 한다면은 그 아래에다 규제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늘어나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맞나요? 예,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나타났지. 자, 이게 A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B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요거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B가. 같은 점을 지나야죠. 같은 점을. 같은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더 완만하게 그리죠. 자, 이 상태에서 임대료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늘어난다, 수요가. 그럼 이때는 초과 수요가 여기까지. 맞나요?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적이 더 완만하잖아요. 완만한 건 수량 변화가 크죠. 그 소리는 가파를 때보다는 완만할 때 수요자들이 수요량을 더 많이 양을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양을 더 많이 늘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양을 늘리니까 시장의 물량은 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어떻다고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고요. 초과 수요가. 그거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더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공급도 더 탄력적일수록 공급 물량이 더 많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요는 그리지 말고 공급만 더 탄력적일수록. 됐어요?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더 탄력적이면은 초과 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근데 어렵죠? 좀 어렵죠? 저런 어려운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등장은 했어요.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의 크기는 더 크다.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크다. 다 초과 수요가 더 커요. 더 탄력적일수록 이쪽으로 완만하든 저쪽으로 완만하든. 근데 그런 어려운 지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답 지문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몇 번 언급되다 보면은 정답 지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봐두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2번.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A가 더 가파르죠.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폭은 크죠. 다음에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자, A와 B 모두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감소에 따라요. 소득이 감소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해요. 뭔 소리 그게? 둘 다 열등제란 얘기죠. 3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4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B가 A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했어요. 그러면 B가 A에 비해 더 B가 완만하죠. 완만하는데 양이 나왔잖아요. 양이 나왔으니까 변화폭이 더 크죠. 지금 눈 감고 계시죠, 지금? 지금 B가 A보다 완만하잖아요. 완만한데 지금 양이 나왔잖아요. 수요량. 완만할수록 양은 변화폭이 더 크잖아요. 완만할수록. 맞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아니, 완만할수록 양 나오면은 변화폭이 크고, 가파를수록 양 나오면 변화폭이 작고, 양은 이쪽 수량은 좌우로 보는 거니까. 맞죠? 예?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로 쉽게 했겠다. 진짜 옛날엔 저 이거 정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공부했어요. 자, 이게 상하가 가격이잖아요.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고 더 크게. 완만할수록 가격 변화는 작고, 그잖아요. 그럼 딱 지금 수량 아니면 가격 이거밖에 없고, 더 가파른 거 완만한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2 곱하기 해봐야 4가지밖에 없는데, 하기야 뭐 2가지도 헷갈리니까 4가지는 다 헷갈릴 수 있죠. 양의 가격이 양일 때 가파르기 완만하기 이렇게 막 하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딱 하나를 정해 놓으시라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 대체제가 더 적다. A가 더 가파르죠. B가 더 완만하죠. 완만한 게 더 탄력적인 거고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 되잖아요. 됐죠? 다음에 3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7번을 보십시오. 37번은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맞죠? 직각 쌍곡선의 수요곡선은 가격을 인상해도 매도자의 수입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직각 쌍곡선은 판매 수입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종류별로 더 세분하여 보면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다음에 대체로 주거용 부동산은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비탄력적인 게 아니고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부동산에 대한 용도별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그렇죠. 다음에 38번은 공급의 탄력성이죠.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기간이 장기일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맞죠?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은 탄력적이지만 생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비탄력적 경우는 신수탄, 중공탄했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은 더 비탄력적 경향이 강하죠. 기준 주택은 중공탄이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물량 많이 못 내놓죠.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적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토지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완만해지는 게 아니고 가팔라지죠.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팔라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또 양 또 나왔네. 양. 탄력적일수록 해서 또 양 나왔죠.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맞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지문 없었죠.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가격은 적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많이, 가격은 더 이렇게 더, 가격은 더, 양은 덜 이렇게. 됐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39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40번, 41번은 이 푸는 계산 문제예요. 버리는 계산 문제예요. 예? 40번, 41번. 그 질문을 보세요. 질문. 뭐를 묻고 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이렇게 묻고 또 41번 균형 가격은 얼마 이렇게 묻죠. 푸는 계산 문제, 버린 계산 문제. 이거는 푸는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푸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쉬운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42번, 43번 요걸 좀 보겠습니다. 42번은 그 세 번째 줄의 중간쯤 보면은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요것도 지난번에 풀이해드렸는데 알려드렸죠. 지금 P는 몇 나누기 4Q인가요? 200-4Q인가요? 200-4Q인데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된다 그랬죠? 수요자 수가 2배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요거는 QD 있는 자리를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걸 M으로 바꾸면서 분모에 2배 이렇게 하래요. 2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200 마이너스 EQM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몇 배인지만 이렇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5배 하면 어떻게 해요? 5배. 빨리 뭐를 찾아서 QD 있는 자리를 찾아서 P는 200 마이너스 4QD를 M으로 바꾸면서 분모에 5 이렇게 됐나요? 이건 간단하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조금 이게 문제를 꼬아서 내려고 P는 이제 공급 함수예요. 200-4QD 하고요. 수요 함수는 이렇고요. 공급 함수는 600, 100 플러스 12QS 이렇게 해놓고는 수요자는 2배, 공급자는 4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겁먹을 건 없어요. 공급이든 수요든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방금 했는 것처럼 P는 이게 200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EQM 될 거 아니에요. 방금 했으니까. EQM 된다고 이렇게. 근데 공급은 EQMD라고 할게요. 수요의 시장, 새로운 시장 수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배니까 100 플러스 12QMS 하면서 분모에 4 하죠. 그러면 3QMS 되죠. 100 플러스 3QMS 이거 공급이고요. 이래 놓고 이걸 이제 등식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200-2QM은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같잖아요. 균형 상태 같으니까 200-2Q는 100 플러스 3Q 해서 넘어오고 넘어가면은 5Q는 100, Q는 20, 그다음에 P는 20을 집어넣으면은 160인가요? 160, P는 160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균형량 묻는 문제는 쉬운 문제다.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문제에 따라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묻죠.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묻는 문제는 이런 계산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2번 한 거예요. 2번. 그래서 원래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가격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보고서 이게 이거는 몇 번 계산하는 거냐. 이게 파악이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파악이 되면은 풀어야 되는 거고요. 파악이 안 되면은 제끼는 거고요. 파악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면은 일단 보류해요. 이건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고 다만 이제 계산을 2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밑에 43번을 보십시오. A 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15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로 감소했다면 중형주택 임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단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중간점을 이용한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죠. 자, 어디에서 얼마로 변했다고요? 가격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하고요. 수요량이 150에서 90으로 변했어요.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4만원에서 6만원 변했으면 가격이 4분의 몇이죠? 봐요. 제가 오늘 힘이 넘친다니까 이렇게. 4분의
2죠, 2. 이거 조심해야 되죠. 4분의 6 하면 안 돼요. 올라간 크기, 올라간 크기. 4분의 2는 0.5, 50%예요. 가격이 50% 변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 변한 거요? 150분의 마이너스 60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가격 탄력성은 나중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니까 뭐 마이너스 안에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뒤에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수익률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마이너스를 해야만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은 150분의 마이너스 60은 몇이죠? 5분의 2 마이너스 0.4죠? 맞죠? 우리 숫자 저거 할 때는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50은 3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3이. 그러니까 3으로 빨리 나눠야 돼. 그럼 3으로 빨리 나누면 50분의 20이잖아요. 5분의 2라고. 그러면 10분의 4. 분모 분자를 빨리 1, 10, 분모를 빨리 100, 1000 이렇게 바꾸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쉽게 퍼센트가 나온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이 분모가 똑 떨어지지 않게 나온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저분해지니까 뒤에 막 이렇게 반올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분모에 5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분모 분자에 곱하기 2를 하면은 빨리 10을 만들 수 있고요. 25분의 3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4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100이 되죠. 만약에 분모에 125가 나왔으면은요.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8을 하는 게 요령이에요. 3 나누기 125 하려고 하지 말고 8분의 8은 이건 1000이 되고 이게 24가 돼요. 그럼 1000분의 24 바로 나오는데 뭘? 2.4%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최초 가격 기준으로 50%분의 마이너스 40%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혜량 변화율이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최초 가격 기준. 절대값을 씌워서 50%분의 마이너스 40%. 그럼 5분의 4, 0.8이죠. 근데 중간점 기준은 뭐예요? 이 중간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왜 중간점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간 거하고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간 게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4분의 2지만 6에서 1이 갈 때는 6분의 2가 되거든요. 6분의 2가.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니까 중간점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5만 원에서 이쪽으로 만 원, 이쪽으로 만 원. 어차피 만 원은 똑같죠. 마이너스 만 원, 플러스 만 원이 되면 그 절대값은 이제 결국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중간점이 어디예요? 12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30이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하고는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점 기준 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쪽은 5분의 1이에요. 여기는 중간점 기준하면 120분의 30이죠. 120분의 30. 여기는 20%고요. 여기는 4분의 1이죠. 0.25예요. 25%예요. 중간점 기준은 이거 공식 필요 없죠, 이거? 공식 필요 없어요. 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중간점만 알면 되죠. 중간점만. 그리고 퍼센트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건데 뭐. 그럼 이거는 20%분의 25% 1.25 이렇게 됐나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계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계산 중에서 47번과 48번은 어렵습니다. 47번과 48번은 어려우니까 요거는 계산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세요. 아시겠죠?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44번부터 46번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은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44번부터 46번은 좀 그래도 할만합니다.
넘어가시면은 49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요거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들은 요거다 지난 그 기본서 뒤에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쉬고 이제 부동산 시장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